자, Mathematical Modeling with Microsoft Excel.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최근 에릭 노리치하고 딘 얼겐브라이트가 쓴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먼저 인트로덕터리 모델에서 피보나치 넘버, 또 Growth and Extended Growth 모델, 그 다음에 또 다이내미컬 모델 and 디퍼런스 이퀘이션에서 우리는 주로 이제 프리데이터 프레이 모델을 다루도록 할 거고, 피직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프로젝타일 모션 위드 에어 레지스턴스를 다룰 거고, 또 펑션 앤 그래핑에서 그래핑 툴에 대해서 폴라 앤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그래핑하는 법, 또 뉴턴 앤 시퀀트 메소드, 뉴턴 메소드, 시퀀트 메소드, 그 다음에 데이터에 커브 피팅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골든 레이쇼를 크리에이티브 매스매틱스 인 에브리데이 세팅에서 챕터에서 다루게 될 거고, 또 컴비네이티브스 인 프로버빌리티스 챕터에서는 birthday 프로그램을 다룰 거고, 옵티멀 솔루션 챕터에서는 메디슨 더시지와 인벤토리 컨트롤 게임 티어리 등을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모델에서는 챕터 1 인트로덕터리 모델 중에서 1절 피보나치 넘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피보나치 넘버는 12세기 후반과 13세기 초기에 그 피사의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의 그 포퓰레이션 모델, 특히 그 토끼 모델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웹사이트, 요 ThinkQuest 웹 주소에 들어가면 요 레비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 인트로덕션과 또 자세하게 인트로덕션과 그 인트로덕션과 관련된 매스매티컬 백그라운드, 또 그리고 거기서 수반되는 매트릭스, 그 고유값, 이것들이 이제 골든 레이쇼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하는 그런 그리고 또 파스칼의 트라이앵글, 또 피보나치의 스파이럴, 액션인 페이지, 뒤에 페이지 가면은 인액션 페이지도 한번 보면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보듯이 자, 플레이를 누르면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게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는지 를 보여주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과 골든 레이쇼와의 관계, 또 그거에 대한 이 증명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피보나치 수열만으로 다루는 저널이 있어요. 피보나치 쿼털리라고 SCI 저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1년에 4번씩 벌써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논문들이 실리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몇 편의 논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제너럴라이즈 피보나치 매트릭스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게 관련된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런 자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도 있고, 웹에 올려놓은 자료도 있고 하니까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관련돼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엑셀 파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그런 규칙으로 만들어졌냐면, 여기서 제기했듯이 처음에 한 쌍의 레빗을 갖고 시작하면 한 달 동안까지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성숙하는 기간, 태어나서 한 달 동안 성숙하고,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성숙해지면 임신을 하고, 그러고 그 다음 달이 되면은 첫 번째 새끼를 낳고, 그러면 자기는 한 번 낳았더랬고 또 가임하니까 한 쌍이, 그 암놈이 또 임신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자기가 낳은 아기는 그때가 갓난 아기니까 한 달 동안 다시 성숙해서 한 달 후에 임신을 하고, 그 다음 또 한 달 후에 아기를 낳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규칙을 그렇게 정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죽는 토끼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어떤 비율로 늘어나겠는가 하는 걸 본 것이 이제 그게 표로 만든 게 이렇게 간단히 이제 만들었는데 한 달후, 두 달후, 세 달후 그 표가 결과적으로 이제 쭉 만들어진 게 이제 그 만드는 숫자를 그래프로 이제 엑셀표를 만들어서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면은 이렇게 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표를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이 하나를 만들어서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슬라이더를 달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위의 문제들을 한 번에 다 설명해 준 표가 바로 이 표예요. 여기서 보면 처음에 한 쌍의 레빗으로 시작해서 한 달 후에는 한 쌍이 있을 거고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성숙하니까 그 다음에 그 두 달 후에는 자기 그 성숙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두 달 후에는 한 쌍의 토끼를 더 낳을 거고 그럼 두 쌍이 될 거고 세 달 후에는 자기가 또 한 쌍의 새끼를 더 낳으니까 세 쌍이 되는데 자기가 두 달 후에 낳은 새끼는 아직은 새끼를 못 낳으니까 세 달 후가 돼도 거기서는 아직 프로덕션이 나오지 않지요. 그렇지만 다음 한 달이 더 지나면은 자기도 하나를 더 낳고 그 자기가 낳은 그 새끼들 페어도 또 한 쌍을 낳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멀티플로 늘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5달째가 되면은 또 이제 처음 태어난 애는 못 낳지만 그 전에 낳은 페어들은 전부 다 그 다음 제네레이션들을 낳을 만큼 성숙해지고 그 다음 가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를 주게 되니까 그 다음엔 3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엔 5개가 늘어나고 하는 식으로 이 규칙이 이제 수로 쭉 나타나면은 실제로 그 피리어드 마다 늘어나는 숫자가 처음엔 한 쌍에서 두 번째는 한 쌍, 한 달 후에는 두 달 후에는 두 쌍, 세 달 후에는 세 쌍, 네 달 후에는 5쌍, 5달 후에는 8쌍, 6달 후에는 13쌍, 7달 후에는 21쌍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는 걸 보면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 숫자는 앞에 2개 합친 거, 요 숫자는 앞에 2개 합친 거, 요 숫자는 앞에 2개 합친 거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아 당연하겠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새끼들이 난 거하고 걔들이 낳았던 것들이 낳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2개 항이 합쳐져서 뒤에 2의 항을 낳게 되는데 죽는 마리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구나는 걸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좀 더 약간 문제를 현실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토끼가 뭐 수명이 2년이다 또는 3년이다 이렇게 수명을 주면 그때는 조금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 변화를 이제 데드 페어를 고려한 그런 배열로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엑셀을 이용한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해보면 이 중에서 흥미있는 게 단순히 그 숫자야. 아까 봤듯이 기하급수적으로 쭉 늘어나겠죠. 점점. 처음에는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느리다가 나중에는 큰 수 2개가 합쳐지는 식으로 더 큰 수 2개가 합쳐지고 하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숫자가 늘어나죠. 그럼에도 여기 어떤 규칙이 있냐 하면 그 늘어나는 비율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늘어나는 비율을 그러니까 AN과 AN 플러스 1, 요 증가율, 요것만 본다면, 처음에는 1, 그 다음 2, 1.5, 1.6 하다가, 다음엔 계속 1.6 몇, 1.61, 1.618, 1.6180, 1.61803 이런 식으로 수렴이 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프로 엑셀 파일로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표를 그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수렴하는지 표를 BN,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을 어디로 가는지를 그림으로 그리기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도대체 요게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게 바로 1.618 이런 쪽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련된 정보들은 여기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수들이 어떤 식으로 수렴하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위의 분석으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각 항이 이제 증가하는 비율 BN equal AN 플러스 1 over AN을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위의 그래프인데 여기서 그래프를 살펴보면 n이 커질수록 이 BN 값이 어느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값이 도대체 뭔지를 확인해 봅시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기본적인 피보나치 수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지요. 우리가 앞에 두 항을 합쳐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그리고 저기 처음 시작 A1이 1, A2가 1인 대로 시작, 초기치가 1로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런 규칙을 갖는 피보나치 수열, 스탠다드한 피보나치 수열을 보죠. 요걸 자세히 보면 요 수열을 행렬로 나타나면 처음에는 A1, A2에다가 요런 행렬을 곱하면 A2, A3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A2는 A1 플러스, 그러니까 A3는 A1 플러스 A2라는 소리고, 같은 행렬을 요 A2, A3에다 곱하면 A3는 바로 A3가 되고, A4는 A2 플러스 A3가 되고, 다음에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피보나치 수열은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연립방정식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연립방정식을 로부터 행렬 A를 찾아서 정의를 하면 A는 0, 1, 1, 1이라는 이런 삼각행렬이 되고, 이 삼각행렬에 XN을 AN, AN 플러스를 주면 바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X1에 A를 곱해주면 X2, X2에 A를 곱해주면 X3 하는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N 플러스 1은 A1에 A의 N승을 곱해주면 되는 게 되죠. 즉,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 이 행렬을 이해하면 이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어진 그런 사회 문제를 점화식으로 바꿔서 점화식을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꾸는 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게 수학적 모델링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행렬을 이해해야 되고, 행렬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로 고유값을 구해봅시다. 고유값을 구해보면 이 고유값이 뭘로 나타나느냐? A-람다2 이퀄 0을 구해서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0이라고 놓고 풀어보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이퀄 0을 풀게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람다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고유값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는 약 1.61803쯤 되고, 작은 값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0.6180333쯤이 됩니다. 여기서 이 숫자 1.61803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뭐하고 비슷해요, 그게? 이 그래프에서 이게 쭉 수렴하는 숫자가 1.6 몇에 있죠? 요게 바로 요 그린 게 이게 BN, 이 변화, 이거였죠, 증가율. BN이었죠. AN 플러스 1 over AN. 이 숫자가 바로, 수렴하는 숫자가 바로 1.6180339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행렬,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이 변화율 BN이 N이 인피니티로 갈 때 수렴하는 숫자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행렬 A의 이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있는 의미입니다. 흥미있는 결과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골든 레이쇼, 황금 비율로 가서 지금도 그 사진의 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다못해 컴퓨터 모니터까지 적용되고 있는 그 골든 레이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피보나치 행렬 A의 두 번째 고유값은 무엇이냐? 두 번째 고유값, 마이너스 0.618이라고 그랬죠? 도대체 이 값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A의 두 번째 고유값은 피보나치 수열과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한참 고민했겠죠. 고민해 보니까 이 피보나치 수를 이 양의 쪽만 생각하지 않고 음의 쪽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포지티브 쪽만이 아니라.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그 네거티브 쪽을 생각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전 거에다가 마이너스 1배의 i 플러스 1승을 준 것을 f의 마이너스 i라고 이 정의를 주면은 여기서 이제 부호가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겠죠. 이 바뀐 값들을 갖고 쭉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n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서 f 마이너스 무한대가 도대체 어떤 쪽으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같은 식으로 cn을 정의했을 때 fn 플러스 1 over fn으로 정의하고 n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립시다. 그럼 이 비율이 어디로 가냐? 그럼 이 비율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즉 마이너스 0.618로 수렴해 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이렇게
fn 플러스 1 오버 fn은 이쪽에서 마이너스에서 수렴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 값이 어느 값이냐면 바로 마이너스 0.618쯤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 식입니다. 하는 식으로 이게 기가 막히게 그 행렬이 그 피보나치 수열의 그 비헤이비어하고 그 네이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보나치 수열 그 숫자에만 연연해 갖고서는 볼 수 없는 성질들이 그것을 모델링한 수학적 모델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적용했을 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들을 만들어 실제로 이런 그림들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 이 엑셀 파일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기에 바를 어떻게 만들고 또 이 숫자들을 어떻게 제네레이트 하는지 여기다가 이걸 다 타입 붙여서 만들 필요는 없겠죠. 엑셀이 이미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절하게 수식을 집어넣어서 그 수식을 주고 그 다음에 초기치만 주면 그 점화식에 따라서 다음 식들이 자동적으로 제네레이트해서 채워나갈 수 있죠. 채워나간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쭉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표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만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비헤이비어를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초기 조건을 바꿔주면서 그 초기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비헤이비어가 되는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런 걸 슬라이드 줄 수 있죠.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김경원 선생이 자세하게 그런 엑셀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일단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엑셀 파일은 지금 피보나치 수열을 제너레이트하고 그 각 이웃하는 항의 비율을 구하는 일반적인 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지금 값을 넣어놓고 나머지 전부 다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항과 전 항의 합으로 그 다음 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여기 0, 1 그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이와 같이 이제 수식을 넣어서 그 다음 항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항도 똑같이 는 하고 그 전 항 더하기 바로 전의 항 이와 같이 이제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식을 엑셀에서는 전부 다 입력할 필요는 없고 그 전에 있는 수식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값도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F7에 있는 식을 복사를 하여서 그 다음 항 전체를 선택한 다음 붙여넣기를 하시면 똑같은 조건으로 그 다음 항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의 정수에 대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시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F7과 F6의 비율을 이제 알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는 하고 이걸요 이렇게 합시다. 아주 뒤에 걸 다 지우고 여기서 이거를 그래? 그러니까 그 적당한 걸 좀 지우고 그 다음 새로 제너레이트 하는 것부터 보여주. 그러면 다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방법도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의 정수에서는 그 전항과 전전항의 합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는 표시를 하시고 바로 전항 더하기 그 전항 이와 같이 이제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엔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항부터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수식을 복사해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식을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 구하고 싶은 셀에 이와 같이 선택을 한 다음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페이스트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수식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피보나치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 더하기 2는 3이 되고 2 더하기 3은 5가 되고 자동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진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각각의 이웃하는 항의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수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는 하시고 F7 나누기 바로 전항 하면 우리는 아까 bn이 an분의 an 플러스 1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각 이웃하는 항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카피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또는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카피를 한 다음에 비어있는 항을 전부 다 선택한 다음 붙여넣기 하면 이와 같이 각 이웃하는 항의 비율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또한 음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양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항과 그 전전 항의 합으로 다음 항이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그 전의 항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있는 항 빼기 바로 전항 그런 식으로 이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제일 가장 작은 그래서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수의 크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여기에서 내려갈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 나누기 빼기 3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을 연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복사하기를 하신 다음에 빈칸을 전부 다 연결을 하셔서 붙여넣기 하면은 일반적으로 음의 방향까지 피보나치 수열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제 비율을 살피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양의 방향에서는 두 항을 비교했을 때 작은 수로 큰 수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대로 이 값을 큰 수로 나눈 것이 아닌 작은 수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신 다음 나머지 항을 채우시면 이와 같이 음의 방향에서는 그 비율이 마이너스 0.618로 수렴함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이제 표를 처음에 식을 몇 개만 줌으로써 그 식을 카피해서 데이터를 얼마든지 이게 30개까지가 아니라 뭐 300개까지도 그냥 제너레이트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 표를 만드는 것까지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을 이용해서 표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를 이제 배운 겁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그거의 이 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걸 지우고 새로운 표를 하나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양의 방향에서 피보나치 수열의 각 이웃하는 항의 비율을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리고 싶은 그 열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레시오 2를 우리는 그래프로 그리기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부터 마지막 셀까지 선택을 한 다음 여기에 추가 또는 삽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프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린 라인 그래프에 같은 포인트를 같이 포함하는 그런 그래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간단하게 양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의 방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싶은 점들을 먼저 선택한 다음 인서트에서 차트에서 이와 같이 이제 점과 같이 있는 그래프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하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그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선택하기 위해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네. 오케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갔잖아 지금. 그렇지. 거꾸로 가게 하지.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합치기 위해서는 이걸 전부 다 한 열로 두고 같이 그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두 개를 같이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다음 하겠습니다. 머리 끝 저기 축에 대한 설명하는 거. 할게요. X축, Y축 그다음에 위에 타이틀 주는 거. 네,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통은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여기에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선택을 할 때 저는 여기서 값만 선택을 했지만 또는 표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면 레이쇼 2 이 부분을 같이 선택을 해서 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고 나서 인서트를 누르고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면 차트까지 같이 그림이 레이블까지 같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수정하고 싶으시면 이걸 더블 클릭하셔서 너무 편하네. 그렇지? X축, Y축에 있군요. 여기선 X축, Y축 이름을 주기 좀 힘들고 그 인서트에서 바깥에서는, 예, 이름을 줘야 인서트. 됩니다. 그래, 한번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서트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서트 네. 텍스트 박스에 가서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시고 나서 아무 필드에 X축, Y축 텍스트를 가서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옮기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만들고 싶으시면 텍스트 박스 Y축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걸 하나로 묶고 싶으시면 우선 이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 선택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같이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 그룹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까 두 개만 붙였으니까.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봤듯이 여러분들은 처음에 기본적인 초기 조건과 그리고 그 관련 이퀘이션을 주면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 숫자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제너레이트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숫자가 30이 아니라 300, 3000까지도 만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오토매티컬리 제너레이트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인서트에서 그 그래프들을 선택해서 막대 그래프건 뭐 점 그래프건 선 그래프건 뭐 파이건 뭐 바건 뭐 해서 2D건 3D건 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죠. 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X축이 값이 이럴 때 Y축 값들이 이렇다는 것을 가지고 준준.com, gun.com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바로 여러분 그 X축과 Y축에 대응하는 근사한 함수들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도 해요. 한번 직접 들어가 본 사람 있어요? 지금? 안 들어가요? 준준.com에 들어가 보세요. 자,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가치 있는 인포메이션, 특히 그래프를 제너레이트 하는 걸 봤어요.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추가하는 것까지, 보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피보나치 수열인 경우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양의 항들 또 음의 항들에 대한 제너레이션과 그것을 이용한 그래프 또 그리고 그것들의 증가율에 해당하는 그런 그래프들과 그것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등을 봤고 실제로 엑셀 파일에서 그 과정을 실제로 실습해 봤고 그리고 제너레이트 해 봤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이어서 이 엑셀을 이용한 매스메티컬 모델링을 좀 일반화해 봅시다. 제너럴라이즈 피보나치 시퀀스로 늘려봅시다. 피보나치 수열을 일반화해서 이게 아까 같이 그냥 앞에 두 항만을 합치는 게 아니라 앞에 두 항에다가 파라메타를 UV로 줘서
만약에 초기 항은 1로 시작하지만 그 일반 항은 그 앞에 UAN 플러스 VAN 플러스 1을 AN 플러스 1로, 이게 N 플러스 1이 아니죠. 여기 N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것은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일반화된 그런 피보나치 수열이 되겠죠. 이 규칙을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봅시다. 그거에 해당하는 그 매스메티컬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행렬을 이용해서,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A의 N 플러스 1, A N 플러스 2는 이 행렬 A에다가 N승, 그러니까 이 행렬 여기 A1, A2에다가 요 행렬에 N승을 곱해주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A와 X1이 X2고 거기다 A를 더 곱해주면 X3가 나오고 A를 한 번 더 곱해주면 X4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쭉 해주면 X의 N 플러스 1은 결국은 X1에다가 A의 N승을 곱해주면 얻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제너럴라이즈드 피보나치 시퀀스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똑같이 이 행렬, 아까 행렬에서는 0, 1, 1이었는데 0, 1, UV 요 행렬만 이해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이 행렬이 어떤 식으로 비헤이비어 할 것이냐는 것은 이 행렬의 고유값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행렬의 고유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UV에 대해서. UV에 대해서 A-람다 I2를 구해서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그거 근해 공식으로 요 특성 방정식의 근이 2분의 V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V 제곱 플러스 4U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고유값은 이렇게 되고 이 중에서 라지스트 아이겐밸류는 2분의 V 플러스 스퀘어 루트 V 제곱 플러스 4U가 되고 스몰리스트 아이겐밸류는 2분의 V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오브 V 제곱 플러스 4U가 되죠. 여기서도 똑같이 똑같이 이 n을 증가함에 따라서 요 an 플러스 1 오버 an, 즉 an이 증가하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로 가는지.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엑셀 파일을 약간 변형시켜서 요 UV에 대한 스크롤 바를 달아줍시다. 그럼 UV가 처음에 1일 때는 똑같은 아까 같은 모델이 나올 거고, 그 UV가 뭐 2가 되냐 3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뭐 1.5가 되느냐, 뭐 2.5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비헤이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너럴라이즈 피보나치 시퀀스에 대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을 피보나치 수열을 앞에 두 개 항 앞으로 바꿔서 해주는 새로운, 그러니까 UV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제너럴라이즈 다양한 형식의 제너럴라이즈 피보나치 수열이 될 텐데, 자, 요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걸 또 확장하면은 두 항이 아니라 요 세 항을, 앞에 거 세 항을 더해서 생각할 수 있는 피보나치 수열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2x2 행렬이 아니라 3x3 행렬이 대응해서 나옵니다. 그럼 3x3 행렬의 고유값을 생각해야 되고, 거기다가도 UVW 같이 파라메타를 줄 수 있고, 거기에도 스케일을 달 수 있고, 요런 것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엑셀 파일이 여기에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라도 이 다운을 받아서 실제로 이걸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변형을 시키면, UV를 변형시키면 바뀌어지는 게 알 수 있겠죠.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파라메타가 바뀜에 따라서 요거의 수열의 숫자들 또 그 변화율이 바뀌는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래프로 이 레이쇼 변화율이 어떻게 수렴하는지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 파워 메소드를 이용해서 라지스트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를 찾는 것까지가 여기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죠? 아이겐밸류가 이게 바뀌어지면서 행렬이 바뀌고, 행렬이 바뀌면서 고유값, 고유벡터가 바뀌어지는 것들이 보여집니까? 이것까지 이제 여기에 포함시켜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엑셀 파일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고, 또 스크롤 바를 어떻게 다는지에 대해서 김경원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피보나치 수열에서 이제 제너럴라이즈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는데 그걸 다시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스크롤바를 넣는 방법을 동시에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너럴라이즈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이와 같이 파라미터 두 개가 추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u와 v의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u의 값을 G3으로 놓고 v의 값을 G의 4로 놓는다면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시퀀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u의 값이 3이고 v의 값이 4라면 우리는 시퀀스의 세 번째 값을 이와 같이 첫 번째 항 곱하기 u 이 식대로 한다면 그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v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u 이런 두 번째 항 곱하기 u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4를 해서 7의 값을 얻을 수가 있고 다음 항도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복사해서 넣으면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약간 이제 잘못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엑셀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엑셀에서는 이와 같은 수식을 복사해서 아래 항에 이제 붙여 넣었을 때 그 수식의 위치를 참조해서 같이 위치까지 복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시면 G4와 G3 이 두 개의 값을 복사를 해서 그 다음 항을 보시면 그 위치가 조금씩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위치가 없는 값은 0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개의 값은 위치를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고정을 할 때에는 스트링 키보드에서 보시면 4 위에 있는 달러 표시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열을 고정할 때는 G열이라는 걸 고정할 때는 스트링 이와 같이 써주고 고정할 때는 스트링.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스트링이라는 문자를 써서 두 개의 위치를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한 다음에 다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이 두 개의 값은 변하지 않고 실제로 지금 그 전항과 전전항 그 두 개의 값만 계속 위치가 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열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과 4라고 우리가 지금 고정을 해놨는데 이 값도 스크롤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양식으로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커스터마이즈 퀵 액세스 툴바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중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디벨로퍼 탭 개발자와 관련된 걸 클릭을 하시고 그 중에서 인서트 컨트롤 또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쪽으로 애드 시켜서 추가를 해서 이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여기서 역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시면 폼 컨트롤과 이제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폼 컨트롤을 계속 이용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스크롤바는 슬라이더는 이와 같이 스크롤바라고 써 있고요. 그걸 클릭하신 다음 넣고 싶은 원하는 부분을 영역을 이와 같이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렇게 놓지 않으면 아래로 돼요. 위치를 잘 잡아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값을 셀에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스크롤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포맷 컨트롤 또는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증가분, 기타 여러 가지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셀 링크란 걸 클릭하시고 여기에 H3 이 값을 클릭하시면 H3의
이 스크롤바에 해당하는 값이 찍히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봅시다. 자, 거기까지 따라 해보세요. 그럼 모두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엑셀에서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처음에 그 초기 조건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파라메타를 주고, 그 파라메타로부터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 요걸 매번 새로운 값을 주는 게 번거로우니까 요거에 대해서 슬라이드 바를 만들어서 여기서 누르는 바에 숫자가 바뀌어지고 그거에 대응해서 이쪽에 그 숫자들이 바뀌어지게끔 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왔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수 선생 아까 우리의 궁극적인 골까지 쭉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 파이널 부분까지 쭉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스크롤바를 달고 거기에 대한 값을 여기 출력하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움직이시면 그 값이 이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만들었을 땐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00으로 놨기 때문에 맨 오른쪽으로 옮겼을 땐 0, 가장 왼쪽으로 옮겼을 땐 0, 가장 오른쪽으로 옮겼을 땐 100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원했던 거는 파라미터는 그 소수로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추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여기서는 지금 정수의 값을 줄 수는 있지만 소수 값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우린 소수로 변환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U의 값을 3으로 놓는다고 했는데 그걸 3이 아니고 예를 들면 0.03으로 놓고 싶다면 그거의 값을 는 하고 H3을 100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한다면 실제로 이 스크롤바가 가장 컸을 때는 1, 가장 작았을 때는 0, 이와 같이 증분이 0.01 단위로 늘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스크롤바를 또 여기 인서트에서 여기서 만들 수 있고 하나 더 만듭시다. 예. 만들고 양식에서 셀 링크를 H4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의 값을 H4를 100으로 나눈 값. 그러면 이 스크롤바 움직였을 때 V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U와 V를 스크롤바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제너럴라이즈드 피보나치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율 또한 전과 동일하게 전항에서 그 전전항을 나누면 그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도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복사하는데 굳이 컨트롤 C, 컨트롤 V 안 해도 되고 이 끝에 있는 셀을 선택하면 이 끝에 이와 같이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십자가 모양이 보입니다. 그걸 마우스 왼쪽 클릭하신 다음 이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자동으로 수식이 복사가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이 피보나치 수열을 또는 그 변화율에 대한 비율을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원하는 셀의 영역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하고 인서트에서 다시 라인하고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변화율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붙고 이와 같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0.677의 그 그래프가 수렴하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파라미터를 이와 같이 변화를 주었을 때에도 자동으로 그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수가 3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만들어진 게 각각 파라미터 3개 U, V, W에 대해서 스크롤바를 달았고 그 값을 변화함에 따라서 지금 시퀀스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비율이 3.569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방금 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걸 행렬로 표현해서 그 행렬들을 곱으로 표현했을 때 주어진 행렬의 가장 큰 고유값에 이 비율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파워 메소드를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 아이디어는 처음에 이 파라미터를 움직였을 때 행렬이 자동으로 정의가 되고 그 행렬 A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워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추는 상태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x0라는 벡터 1, 1, 1을 두었고 그걸 계속 곱해가지고 어떤 벡터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an-1승에 x0를 곱한 벡터를 만들고 an-승에 x0를 곱한 벡터를 만들어서 그 두 개의 벡터가 각각의 비율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곱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벡터와 이 벡터는 같지 않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가장 큰 고유값은 이 벡터에서 람다를 곱했을 때 이 벡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각각 세 성분의 비율과 이 세 성분의 비율을 같다는 걸 파악하기 위해 이 세 개의 성분을 그냥 더한 값으로 전체를 나눕니다. 그럼 이게 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에서 런 버튼을 누르면 몇 번의 지금 몇 번 제곱을 했는지 이와 같이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자, 이 내용들이 아까 여기서 보고 있는 이 행렬이 컴패니언 매트릭스입니다. 컴패니언 매트릭스에 대해서 위키에서 찾아서 설명을 Q&A에 올려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메소드가 파워 메소드죠. 이게 현대선형대수학 챕터 5에 있는 5장에 있는 그 매스 모델에서 쓰던 파워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래서 저기 라지스트 아이겐밸류를 지금 찾아낸 겁니다. 대응한 아이겐 벡터하고 그게 2차 행렬일 때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3차 행렬로 바꾸니까 훨씬 더 이게 그 파워 메소드가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파워 메소드를 엑셀에서 가동시킨 겁니다. 이 경우에 지금 34번 제곱하니까 이 저기 그 아이겐 벡터들이 같은 아이겐 벡터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마치고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는 3.6895 이 경우에 요런 UVW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대응하는 행렬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바로 요거다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 마무리하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가장 큰 고유값을 구할 수 있었고 그 고유값은 실제 여기에서 각 항의 비율과 근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피보나치 수열에서 일반화된 피보나치 수열로 항이 2개 있을 때 UV를 파라미터를 준 경우 또 항이 3개 있을 때 UVW를 파라미터로 줘서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을 찾고 그 행렬에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를 찾고 그 값이 이걸 파워 메소드로 찾고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찾고 그 아이겐 밸류가 바로 여기서 그 레이쇼가 수렴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눈으로 직관적으로. 그렇죠? 이게 시뮬레이션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들을 맞다고는 알고 있어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면 단순히 수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식을 만든 것을 프로그래밍하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더 큰 사이즈, 더 먼데 그래서 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런 때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고 표를 만들어서 설득시킬 수 있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지금 실험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아래 주소에서 이 주소에 엑셀 파일을 아까 보여준 엑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에 관련된 지금 우리가 했듯이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는 법,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는 법, 스크롤바를 만드는 법, 또 그거를 이용해서 행렬을 만드는 법, 그 행렬로부터 아이겐밸류 또 아이겐벡터를 찾는 법 등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겔시거린 서클을 이용해서 피보나치 시퀀스에 대응하는 피보나치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로스 모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겔시거린 서클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구 보고 좀 어디에 저기 위키 찾아서 올려놓으라 그랬을 때 올려놨죠?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은 지금 1장에 있는 연습 문제들이 있죠. 그 연습 문제들 한 것들을 실습한 것들을 올려놓고 또 오늘 얘기했듯이 아까 정혜인 조교는 그 3차 행렬이 아니라 더 일반화시켜서 4차나 5차인 경우에 그 제너럴라이즈 피보나치 시퀀스를 생각해가지고 그것에 그 아이겐밸류들을 찾는 파워 메소드까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세요. 등등을 해서 올려놓고 월요일 날 발표할 기회를 줄 테니까 1장의 연습 문제들을 발표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습니까?